지금 우리에게 이효리가 있다면 70년대에는 이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김추자 씨, 원조 섹시 퀸, 당시에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김추자 씨는 처음 어렸을 적부터 이미 예고된, 준비된 스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창 시절에 응원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기본적인 배심이 잘 훈련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는 체조 선수예요. 예, 체조 선수 출신이니까 무대에서 뭐 2~3시간씩 혼자서 단독 공연을 해도 체력이 완벽하게 뒷받침이 된다는 거. 너무 유연하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전통창을 여고 시절에는 불러서 그 도내에서 아주 많은 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가창력이 딱 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연극영화과 출신이니까 연기되고, 요호. 3박자이나 4박자를 완전히 갖춘 준비된 스타가 우리 김추자 씨였는데, 아니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이런 말이 있었다면서요. 춘천여고가 낳은 두 가수가 있어요. 노사연 씨와 이 김추자 씨. 제가 춘천 MBC 아나운서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춘천 MBC 아나운서 선배, 바로 위에 선배의 친이모예요, 김추자 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춘천여고를 다닐 때 노사연 씨는 현미 씨 조카여서 유명했고 자기는 김추자 씨 조카여서 유명했다. 그래서 둘이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대요. 근데 그 선배 얘기에 따르면 5 그 자매인데 막내 이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정말 끼가 많았고 인물로 따지면은 그 5 자매 중에 가장 좀 인물이 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엄마 그 자매들이 굉장히 인형같이 예쁜, 그 당시에는 프랑스 인형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 자매가 예뻤는데 김추자 이모만 약간 외모가 조금 그 인형 스타일하고는 다르게 개성 있는 그런 외모를 가졌는데 정말 가장 끼는, 그러니까 춤과 노래 뭐 이런 거 뭐 동네에서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굉장히 유명했는데 의외로 성격은 또 내성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분이 내성적이라고요? 아, 그런 분 많아요. 무대 위에서 저렇지만 실제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대학은 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건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신입생 노래자랑을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해버려요. 그때 그랬고 신중현 씨의 매니저가 있었어요. 맹모 씨라고. 그분이 김추자 씨 형부의 친구예요. 그래갖고 신중현 씨한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첫 소개가. 그래갖고는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춘천에서는 워낙 이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유명했던.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돋보였는지 무대 함께 보시죠. 나게도 생겼지 한시도 나만 보면 쩔쩔매며 사람이 있건 사람이 없건 어쩔 줄 몰라 마음 주고 미군 본곳에서.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간대 네 못난 곳에 보니까 좀 아, 멋지다. 저걸 누가 흉내낼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님은 먼 곳에가 패티김 씨 노래였는데 처음에 원래는. 처음에는 패티김 씨한테 갈 노래였었어요. 그런데 패티김 씨가 나는 이 노래 소화 못할 것 같다. 왠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쳤는데 김추자 씨가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패티김 씨가 자기 앨범에다 이걸 올렸어요. 아, 나중에 뒤늦게. 듣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노래인 거야. 비주얼과 오디오가 둘 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어떤 네. 글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최초의 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가요사도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한 차원을 딱 뛰어넘은 가수. 예, 그럼. 정말 생경했잖아요. 김추자, 그 다음에 뭐 김창완 밴드, 그 다음에 서태지, 뭐 이렇게 약간 특이한 음악을 한 획을 그은 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유의 창법을 김추자 씨 자신이 개발을 해서 부른 건지, 곡을 준 신중현 씨가 훈련을 시킨 해서 건지. 만들어진 건지, 그렇죠? 네. 그 특이한 그 비음, 사랑한다고 이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창법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그 다시 컴백하면서 할 때 이제 추자 노래를 한번 다시 쭉 들어보니까 예. 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감각이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현 음악과 김추자는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그 컴백하는 음반을 내려고 이렇게 보니까
신중현 같은 그런 사운드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김추자 씨 하면 패션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독특한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 파마 머리. 거기다가 그 아주 너무 꽉 조여서 이 엉덩이가 딱 부각되는 그 나팔 바지. 그것뿐이 아니었죠. 뭐 머플러면 머플러, 뭐 핫팬츠면 핫팬츠, 또 민소매 어떤 짧은 원피스, 그리고 또 나팔 바지의 또 대명사기도 했고요. 김추자 씨가 거의 어떤 우리나라의 패션 트렌드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김추자가 입으면 유행이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그런 패션을 그냥 웬만한 다른 가수들이 해봤자 그게 크게 돋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배경은 무용단이 겁내는 가수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저 혜은이 씨라든가 우리 한춘아 씨라든가 김추자 씨는 기성 무용단들이 같이 어차피 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보다 액션이 훨씬 유연하고 훨씬 액티브하니까 그 공연 때마다 이제 무용단들이 쫙쫙 깔리는데 연습 무짐작이에요. 그 사람들 공연 때.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칼군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절로 움직이는데 그게 다 춤이 되고 노래가 되는 몸으로 노래하는 부분 같아요. 저는. 저 안에 우리의 가락이 있어요. 네. 저분의 흐느낌 몸속에 그쵸. 우리의 가락이 있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김추자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던 케이스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상에 살았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춘천여고 다녔고 응원단장 했고 노래도 잘했고 그냥 멀쩡하게 공부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멀쩡하게 살았는데 그 비극적 정서를 대중에게 던져줬는데 그때 이미지로는 뭔가 굉장히 비현실적 세계를 다른 데서 살다 온 것 같은 그런 있었어요. 모든 스타들은 다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랑 똑같은 특별한 근데 김추자 씨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전 또 하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춤, 노래, 패션 삼박자잖아요. 저는 뭐 옛날 영상도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게 표정이요. 맞아요. 표정. 어떨 때는요, 막 표정이 굉장히 몽환적으로 바라보는데 또 어떨 때는 격렬히 춤을 추는데 얼굴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까지 같이 공연하는 가수가 몇 안 되는 거예요. 연극영화과라니까. 근데 또 이 김추자 씨의 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워낙 특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추자가 간첩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수신호다 그랬다는데. 북한으로 신호를 보내고. 예, 이게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 김추자 씨 얘기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죠. 예.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 노래 중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불신풍조주장이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서 금지곡되고 예. 그다음에 TV 화면에서 김추자 씨의 그 특유의 제스처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 하면서 이렇게 찔렀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 보내는 수신호다. 집에는 난수표가 잔뜩 있다. 뭐 진짜로 근데 정보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설은 이제 괘씸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괘씸죄. 당시에 우리 뭐 70년대 말 그때였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조금 암울했었고 권력자들이 부르면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추자 씨한테도 돌아서 노래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괘씸죄 그걸 적용해서 아마 이런 간첩설이 나오자 진짜 중동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매니저가 뭐 상처를 냈다고 그러는데 정말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죽을 것처럼 당했다. 소주병을 깨서 얼굴에 상처를 입혔는데 무려 성형수술을 6번이나 했어요. 대마초 사건에도 연루가 됐었더라고요. 이거를 피우면은 이게 목이 틀 수 있다. 피우고 노래를 하면 뭐 춤이 잘 돼서 삘이 충만한 그 춤 사이가 마치 대마초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얼굴에 상처가 되게 심해요. 매니저가 뭐 상처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 하필이면 그게 또 예. 항상 같이 있는 매니저의 소행이어서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예. 스케줄을 끝낸 다음에 예. 둘이 이제 말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소주병을 깨서 얼굴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것 때문에 100반을 넘게 꼬매고 무려 성형수술을 6번이나 했어요. 네,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추자 씨가 워낙 오래 함께 일을 했으니까 자기는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결국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요 분이 원래 이제 소모 씨인데 네. 이분도 신중현 씨 밑에서 가수로 데뷔를 준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김추자 씨의 매니저가 돼서 매니저 되는 과정도 재밌어요. 김추자 씨의 매니저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그때 경쟁을 했대요. 그리고 둘이 그 명보극장 앞에 놓은 다방에서 결투를 했고 이분이 이겨갖고. 결투해서 매니저가 이분은 된 전직 레슬링 선수 출신이고 이분이 그래서 매니저가 됐는데 예. 항상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어느 날 청혼을 한 거예요. 김추자 씨한테. 그런데 김추자 씨가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홧김에 이렇게 자기가 사고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때 기사에는 두 사람이 애인이다 이런 기사가 뜨긴 했어요. 근데 김추자 씨는
애인이 아니었고 단순 매니저였다. 이 친구가 오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은 나는 분명히 김추자 씨와 애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정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나는 일요일 날 아침이었으니까 그 목욕을 가려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던 중이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동생이 뛰어나오면서 형 지금 MBC 앞에서 난리가 났다 이거야. 뭔데 이렇게 어느 가수가 칼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보따리를 집어 던지고 곧바로 그냥 달려갔는데 하니까 벌써 정황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김추자 씨가 어느 정도나 다쳤느냐인데